여러분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약 처방보다 먼저 여러분의 식탁을 본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식탁을 왜 보지? 혈액 검사부터 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당뇨를 오래 진료한 의료진일수록 처방전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 습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 동안 시니어의 건강을 책임질 비바에이지입니다. 오늘은 실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상황과 매우 비슷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68세 박영수 씨는 당뇨약을 먹은 지 12년이 넘었습니다. 약은 하루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병원 예약도 한 번도 미룬 적이 없습니다. 혈압도 관리했고 운동도 가끔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혈당이 조금 높습니다. 조금만 더 관리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답답했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좋아지지 않을까? 결국 그는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약을 더 센 걸로 바꿔야 하나요? 의사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처방전을 덮었습니다. 박 씨는 의아했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는다고? 그러면 무엇을 하자는 걸까? 의사는 간호사에게 작은 접시 하나를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뒤 흰쌀밥, 계란, 나물, 생선, 국, 평범한 집밥 한 상이 준비됐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드셔보세요. 박 씨는 아무 생각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밥을 크게 한 숟갈 떴습니다. 그리고 국을 마셨습니다. 반찬은 나중이었습니다.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박 씨의 식사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의사는 혈당을 측정했습니다. 잠시 후 숫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박 씨는 그 숫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선생님,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의사는 혈당계보다 박 씨의 식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혈당을 올린 것은 오늘 드신 밥이 아닙니다. 오늘 드신 방식입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는 약으로 관리하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식사 습관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군가는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누군가는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이 차이는 음식보다 먹는 방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식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의사는 박 씨가 밥을 한 숟갈 뜨는 순간 무엇을 알아차린 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아주 잠깐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의학 강의가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사가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으로 아주 작은 카메라 하나를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박 씨가 밥을 한 숟갈 먹었습니다. 그 순간 입안에서는 침 속의 아밀레이스가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은 위를 지나 소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립니다. 한 사람은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다른 사람은 롤러코스터처럼 치솟습니다. 왜일까요? 의사는 박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서도 늘 이렇게 드시나요? 박 씨는 대답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밥부터 먹는 게 습관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밥 공기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밥이 아닙니다. 밥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속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당은 얼마나 먹었느냐만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빠르게 흡수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는 종이 한 장을 꺼내 간단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는 넓은 강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는 갑자기 큰 비가 내려 좁은 하천으로 물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혈당도 이와 비슷합니다.
천천히 들어오면 몸이 감당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르게 들어오면 췌장은 갑자기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그 부담이 반복될수록 혈당 조절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밥을 먹어서가 아니라 의사는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닙니다. 밥을 먹는 방식 때문에 몸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 순간 박 씨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12년 동안 약만 생각했지 식사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사는 왜 식사 장면을 보고 바로 알아챘을까요? 바로 첫 번째 숟가락 때문입니다. 배가 고플수록 사람은 가장 먼저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밥, 빵, 국수, 떡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빠르게 많이 먹으면 포도당이 짧은 시간 안에 혈액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소를 먼저 먹으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채소 속 식이섬유는 위에서 음식이 이동하는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에 갑자기 자동차 1만 대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호등을 통해 조금씩 들어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채소를 먼저, 단백질을 다음,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는 식사 순서가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당뇨가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식사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식사는 보통 몇 분 정도 하십니까?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0분도 안 걸립니다. 빨리 먹는 게 습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대답을 들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놀랐습니다. 아직 식사 시간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의사는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의사가 단번에 알아차린 두 번째 습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고치지 못하는 그 습관이 혈당뿐 아니라 체중과 식욕까지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의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식사를 빨리 하는 것도 혈당과 관련이 있습니까? 의사는 웃으며 의자를 조금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20초 뒤에야 멈춘다면 운전하시겠습니까? 박 씨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위험하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배가 부르다는 신호는 음식을 먹는 순간 바로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사는 종이에 사람의 몸을 간단히 그렸습니다. 입, 위, 장, 그리고 뇌. 음식이 위로 들어가고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GLP-1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뇌에게 말합니다. 이제 충분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는 즉시 도착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박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가 도착하기도 전에 식사를 끝내버립니다. 10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뇌는 아직 배가 부른지 모르는데 손은 계속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박 씨는 그 순간 자신이 매일 하던 식사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은 7분, 점심은 10분, 저녁도 10분 남짓. 평생 빨리 먹는 것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늘 그랬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랬습니다. 가족보다 먼저 식사를 끝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몸에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다시 혈당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환자의 사례를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메뉴, 같은 양, 같은 나이, 같은 약. 그런데 한 사람은 식사 시간이 8분이었고 다른 사람은 25분이었습니다. 의사는 숫자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혈당은 한 가지 이유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사 속도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늘리기 전에 먼저 식탁을 봅니다. 이 말은 박 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동차를 살 때는 성능을 비교합니다. 휴대전화를 살 때는 기능을 비교합니다. 약을 먹을 때도 어떤 약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루 3번 반복하는 식사는 한 번도 점검하지 않습니다. 익숙하다는 이유입니다. 평생 그렇게 먹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가장 익숙한 습관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그때 의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보통 무엇을 하십니까? 박 씨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TV 봅니다. 소파에 앉아서 쉬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10분이 혈당에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박 씨는 또 놀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쉬는 것까지 혈당과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박 씨에게 운동을 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 10분만 바꾸자는 것입니다. 단 10분이 어떻게 혈당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의사가 말한 식후 10분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의사는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저와 복도를 걸어보시죠. 박 씨는 의아했습니다. 진료를 보다가 왜 갑자기 걷자는 거지? 두 사람은 천천히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빠르게 걷지도 않았습니다. 숨이 찰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소 산책하듯 걸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의사는 다시 진료실로 돌아와 혈당을 확인했습니다. 박 씨는 혈당계 숫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조금 내려갔네요. 의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1시간 이상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박 씨의 다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직입니다. 식후에 근육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혈액 속 포도당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후 10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박 씨는 그제야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약, 식사 순서, 식사 속도, 그리고 식후 10분. 그동안 각각 따로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퍼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박 씨,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박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뇨약보다 식사가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뇨약은 반드시 필요한 치료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약에만 의지하면서 생활 습관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약과 식사 습관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넷에는 약보다 땡땡이 중요하다는 자극적인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혈당 조절은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며칠 뒤 박 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탁은 바뀌었습니다. 밥보다 채소를 먼저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는 천천히 했습니다. 식후에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고 집에 가면 10분이라도 동네를 걸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바빠서 실천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다음 끼니부터 이어갔습니다. 몇 달 뒤 검사 결과를 본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씨,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박 씨는 혈당계보다 먼저 자신의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약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하던 식사 습관 몇 가지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다고 해서 당장 약을 줄이거나 끊으시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음식 하나만 먹으면 당뇨가 좋아진다고 믿으셔도 안 됩니다. 당뇨병은 한 가지 비법으로 해결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꾸준한 약물 치료,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신체 활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정기적인 진료. 이 5가지가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딱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채소를 먼저 드십시오.
둘째, 식사는 천천히 하십시오. 셋째, 폭식보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십시오. 넷째, 식후에는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다섯째, 약은 스스로 끊거나 줄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갈증이 계속 심한 경우, 체중이 갑자기 감소하는 경우,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손발 저림이 심해지는 경우,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 혈당이 반복해서 매우 높게 측정되는 경우, 이런 증상은 혈당 조절이 충분하지 않거나 합병증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진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서 단 한 가지만 바꾼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것, 천천히 식사하는 것, 아니면 식후 10분 걷기,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비바에이지와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